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합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올라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조금 안개가 껴서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잘 왔습니다. 그 5번 프리웨이 상태는 괜찮나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차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많이 막힌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이 날씨에 맞는 그런 제목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네, 제가 네. 방금 저 하늘을 밖에 보이는 하늘을 보고 딱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하늘이 조금 LA 하늘이 울적한데 네. 또 비 소식은 늘 지금은 반갑지만 또 하늘 색깔을 보면 조금 울적하잖아요. 회색이어서.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랑 조금 결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주에 불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불안과 함께 가장 이제 현대인이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인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이미지. 네. 우울한 기분, 무기력하고 좀 기분도 가라앉아 있고 뭐 슬픈 기분, 상실감이 느껴지거나 또 혹은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연관이 되는 어떤 단어나 모습이나 이미지들이 조금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사실 우울에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신호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런 것도 우울증의 한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증상일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를 드릴 텐데 그거는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건 몰랐는데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들어보시면서 얼마나 좀 몰랐는데 인지 아니면 알고 있었어인지 좀 궁금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요새 우정아 씨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어요. 네, 몸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네. 방송도 지금 겨우겨우 나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몸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별로 티는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사전에 합의가 안 된 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티는 훅 안 들어오는 나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울해 보여요. 아니요, 김영준 씨. 놀랍다고요. 몸 네. 상태가 괜찮은지 제가 확인을 할 때는 네. 내일 방송 못 나오는 분위기예요. 너무 어떡해. 힘들어갖고. 그런데 또 나와서 또 마이크 앞에 앉으면은 어떡하든 몸을 사르네. 투병 방송이네. 네. 아유, 저는 얼른 이제 진짜 나오셨으면 12시 끝나고 나면은 또 확 그냥 널브러지고 방송이 저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기를 확 단시간에 불어넣어 주나 봐요. 그래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네. 네. 안 그러면 진짜 까부러질 것 같은 그런 체력 상태? 지금 아. 그런 상태인데 글쎄요.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을 때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근데 이제 그게 보이나 보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요. 김영준 씨? 방송할 방금 때는 지적당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눈빛이나 표정이나 행동은 안 그런데 좀 눈치 못 채겠습니다만 방송 끝나고나 방송 전에 상태를 좀 확인하려고 보면 거의 뭐 죽어가요 그냥. 아주 그건 김영준 힘들어서. 씨랑 얘기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 같아요. 좀 내버려둬의 그걸 신호로. 몰랐네. 그걸 몰랐네. 제 딴엔 또 염려한다고 확인한 건데 저랑 대화가 불편하다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네. 네. 또 이 시간 기회에 왔네. 이 기회에 이제 소통을 하셨으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갑자기 이번엔 제가 우울해지네요. 그러게요. 오해가 네. 있었을 뻔했네요. 체력과 연관이 있다. 우울은. 네, 당연히 이제 몸이 계속 아프고 또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면 이제 우울감이나 뭐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어떠한 그런 우울증일 수도 있다. 어떠한 신호들이 있을까? 우선은 이제 예민함인데요. 예민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좀 화가 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어떤
좀 맥락에서는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저는 매일이 우울인데요. 네, 그럴까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근데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그 네. 예민함과 짜증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적인 것과도 연관이 돼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예민함과 짜증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다, 나이 든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항상 그 예민함과 짜증은 느끼는 그 거거든요. 안에 있나요? 네, 여기서 좀 구분을 좀 하기에 쉬운 어떤 단서들이 뭐냐면 평소보다. 아, 평소보다. 네. 네, 그 우울증을 이제 진단을 할 때 그 기간이 있거든요. 지난 2주 동안, 뭐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느껴지는 어떤 기분의 변화. 중에 어떤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쉽게 짜증이 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화를 내게 된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우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영준 씨. 그러니까 늘 예민한 건 괜찮다. 네. 근데 갑자기 평소보다 더 예민하거나 짜증을 네. 내면은 네. 그건 어떠한 변화가 그런 거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니까. 거죠. 평소 네.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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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거는 평소예요. 칭찬은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두 분의 오늘 지금 역동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옆에서 그러게나. 지켜보기에. 둘 다 예민하네 지금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예민하네. 네. 네. 제가 잘 줄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이건 정말 노파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증상이고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우울증 얘기를 쉽게 꺼내는 것 자체도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이왕이면 좀 편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수위를 그렇게 무겁지 않게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실제로 그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살짝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이 나오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위를 너무 그 수준으로 낮추거나 심각하게 가면 방송 자체가 진짜 우울증 걸릴 그런 분위기라 조금 웬만하면 그런 수위를 조심하고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평소보다 달라지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소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거나 예민해지거나 이제 화를 내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 달라지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훨씬 적게 먹거나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어떤 식습관 혹은 식성에서의 변화도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허기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언제나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우울과 함께 겹쳐지게 되면은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달래기 위해서 훨씬 많이 먹거나 아니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훨씬 적게 먹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그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식습관으로 나타나지만 속에서 있는 일들이 우울증에 관련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또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안 먹거나 갑자기 많이 먹으면 그런 변화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있겠다는 거네요.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어떤 쪽이 더 많다라는 건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뭐 이렇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둘 다가 이제 식습관의 변화의 양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에는 좀 더 많이 먹습니까? 아니면 좀 더 적게 먹게 됐습니까를 모두 진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인 불안정감 때문에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이게 먹는 패턴이 있는데 이건 먹어도 허기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는 이미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뇌가 계속 허기져 있더라고요. 뇌가 자꾸 저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상의 변화로 인해서 자꾸 먹어댔더니 당연히 살은 찌겠죠. 그리고 제가 원치 않는 몸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입던 바지가 안 맞기 시작하고 옷들이 갑자기 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더 심각해지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섭식 장애라는 건 아니지만 섭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울증도 많이 겪게 되세요. 그리고 또 둘이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어떤 이제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모두에게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것들이 먹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정신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갑자기 막 먹어대길래 나 당뇨야 하고 의심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그런 증상, 우울증의 증상으로 발현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그런 거 저도 겪어봤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를 들으면서 그럼 나도 우울증이었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상 심리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요런 게 이제 이런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야라고 하면은 학생들도 그럼 나 우울증인가 봐. 나 뭐 이건가 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겁먹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런 증상 나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의 어떤 이해의 발판으로 만들어 이렇게 보시고 그런 정말로 이제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바탕을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누군가 그런 증상을 겪는 사람에 대한 공감도를 우리가 좀 네. 높일 수 있는 네,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방금 먹는 거를 얘기해 드렸는데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잠 습관이 어떻게 됐는지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훨씬 뭐 잠들기가 어렵다, 아니면 자주 깬다. 그러니까 불면증의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에 관련된 건데 그 속을 들여다 봤을 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 마음에서 어떤 우울감이 있거나 무기력감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잠 습관이 이제 불면증에도 여러 가지 어떤 양상이 있는데 잠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자주 깬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일찍 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의 양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어떤 수면 문제들이 우울증을 진단할 때 하나의 어떤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면 불면증이다인가요? 아니면 불면증이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인가요? 둘이 관계가 굉장히 있는데 뭐 우울증이라고 해서 불면증도 같이 가지고 있다. 불면증이면은 우울증이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둘이 상관관계는 좀 큰 편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질문은 되게 날카롭네. 저는 불면증이 고질적인 저의 진짜 친구라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계속 같이 가는 앤데 네. 혹시 이 불면증 증상 때문에 내가 우울증으로 진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덜컥 그렇게 겁이 나는 네.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게 이제 내가 불면증이 있어. 그럼 나 우울증도 있는 거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불면증은 불면증대로 또 다른 분리된 어떤 진단명이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다른 양상들도 있고 뭐 기간과 원인과 어떤 이렇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불면증이신 분들이 우울증으로 만약에 우울증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저 우울증의 그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네. 우리가 일상에서 뭐 어렵지 않게 겪거나 만나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인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도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아마 우울증이 굉장히 생각보다 흔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그런 비유도 있죠. 뭐 감기와 같다라는 네. 비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은 뭐 이렇게 흔한 거야라고 치부한다기보다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는 거를 뭐 굉장히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멀리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냥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조금 이제
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는 좀 나도 겪어봤는데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제 의도와 맞게 듣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한 3가지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거기다 그 셋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중에서 2개가 벌써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들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삶의 어떤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되게 크게 다가왔을 때도 있고 뭐 괜찮았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드리는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린다면은 덜컥 겁이 나는 분들 진짜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동그라미를 쳤다고 해서 나 우울증이야 라는 어떤 진단의 어떤 도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네. 지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업무나 학업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 이것도 어떤 마음에서 이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슬프거나 우울감이 들거나 무기력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론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평소보다 더 집중이 어렵고 학업에도 좀 집중이 어렵고 뭐 그건 우울이 아니라 노화 아니에요? 저는 점점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네. 그 집중의 지속도가 떨어지는 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자꾸 뭔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까먹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울증을 겪고 계신 이제 노년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노화의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게 어떤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 우울증 때문에 뭔가 더 건망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더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울증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게 너무 넓네요. 필요 이상으로 네. 너무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그럼 다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뭐 조금만 마음만 불편하면 다 우울증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한꺼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그 몇 가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벌써 박사님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다 알고 오셨구나. 우리 거부감이 큰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따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저의 질문이 속이 다 보이는 비닐봉지죠. 이제는 그냥 네. 전하는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칼폴리포문화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하세요. therapy@soun박phd.com입니다. therapy@soun박phd.com으로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빗길에 트래픽 속에 달려오시면서 빨리 못 가서 가슴 뛰고 그 가슴 조려하실 박사님 마음이 느껴져서 걱정했는데 박사님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다행입니다라고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박사님의 또 그런 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공감의 폭이겠죠, 이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괴롭기도 한데 왠지 들어봤던 심한 증상은 아니라서 이게 힘들긴 힘든데 이게 뭐 심한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타이밍이 언제쯤 찾아가는 게 가장 마땅한지를 여쭤보는 분이 계셔요.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하네라고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있을 텐데 어느 단계가 전문가를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는 라이트 타이밍인지를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 정신건강 문제도 어떤 우리가 신체 건강 문제를 대하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늦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슴속에 곪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는 게 낫다. 네. 네. 네.
감기약도 빨리 먹는 게 네.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전문가에게 얻을 수 있는 조언은 내가 얻을 수 있을 때 가장 빨리 얻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께서는 저한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요. 우울증과 우울감은 구별되어야 하나요? 인간은 누구나 우울감이 있고 그 우울감이 고정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우울증이라 말하나요? 네, 비슷하게 보신 것 같고요.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르죠. 우울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이고 우울증은 진단명의 하나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어떤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과 우울감은 달리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사님? 우울감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 느껴지는 어떤 감정, 뭐 무기력감을 포함해서 어떤 슬픈 감정, 뭐 상실감의 느낌 이런 것들을 뭐 아니면 가라앉는 기분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울증들은 어떤 진단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전문가의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 진단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기간 동안에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진단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사례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영면을 빌어주시는 분이 유튜브 창에 글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서구 문화권,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서구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있고 동양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서양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인데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뚜렷한 의학적인 원인이 없이 지속되는 두통, 복통, 그리고 불편함 등이 어떻게 보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동양의 문화적인 부분과 결합이 돼서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너 우리 방송국에 저희랑 친한 사람 중에 편두통을 달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의 그러면 심리적인 상태가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나? 그렇게 바로 이콜하면 안 된다잖아요. 앞에서 우리 얘기 30분 동안 감사합니다. 얘기했는데 이콜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두통이나 그런 복통 복통이나. 같은 것도 우울증과 연관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건 놀라운데요. 네, 그건 진짜 신체적인 변화잖아요. 네. 저희가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걸까 이렇게 봤을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스트레스하고는 살짝 간격이 있는 우울증의 증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단순히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마음이 아픈데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네. 아픈데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네. 건가요? 네. 그런 거랑 관련해서 마음이 아픈데 이거를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몸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고통이고 이런 뭔가 스트레스고 뭔가 심한 스트레스고 이렇기 때문에 몸으로 좀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동양인들이 더 많이 네.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아무래도 있다. 이제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쉽게 네. 얘기를 하고 어떤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서양 문화권보다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제 아까 이제 쉽게 짜증이 낸다, 화를 낸다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조금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 공격성 아니면 워커홀릭, 운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들 또는 요거는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울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는 네. 거죠. 리스크가 큰 일에 갑자기 뛰어들게 된다는 것도 어떤 이제 시각에서 보면은 우울증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와. 리스크가 눈에 보이는데도 뛰어든다. 네, 그렇죠. 도전이 아니라 그거를 네. 우울증으로도 볼 수 있군요. 네, 충동적인 일에 이제 뛰어드는 것들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분명히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인데 이인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해 보니 그게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고 정신 상태도 그랬던 것 같고 심리 네. 상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떤 공격적인 태도, 일이나 혹은 운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리스크가 큰 일을 뛰어드는 거는 주로 우울증 중에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저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성에게 더 우울증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어떤 통계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이 우울증을 겪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나 우울해, 무기력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뭐 과도한 어떤 일에 몰입한다든지 음주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뭐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든지 리스크한 행동에 뛰어든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한 행동에 뛰어드는 거는 일종의 도피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너무 불안해서 못 뛰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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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네. 그게 이제 끝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들어주신 예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평소보다 뭐 식습관이 변한다거나 수면 습관이 변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과도하게 일에나 운동에 몰입한다거나 마지막에 또 리스크한 행동에 뛰어든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 우울증이냐? 그렇죠. 그러면은 뭐 조금만 뭐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비껴갈 게 아무것도 없네.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들이 이제 하나가 요 중에 하나 있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딱 되는 건 아니고 진단을 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기준도 다 같은 어떤 중요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서 중요한 어떤 우울증의 증상들을 다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지도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의 어떤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오늘 네. 이렇게 우울증에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서 보거나 TV에서 보거나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울증은 요거야. 저희가 이제 듣기만 하는 이미지로 그 우울증을 보게 되면은 조금 본질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우울증을 이제 겪으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털어놓습니다. 내가 사실은 우울증을 겪고 있어. 그랬을 때 가장 그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에요. 너가 뭐가 우울해? 너 다 괜찮잖아. 네가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들어? 뭐 우리 다 우울해. 나도 우울해. 혹은 너 화낼 힘은 있냐? 우울하다는 거야? 이런 반응도 있어요. 뭐 그냥 그거 그냥 지나가는 불면증이야. 괜찮아질 거야. 마치 그 아픈 감정이 약간 그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인격처럼 폄하할 때가 있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마. 네가 무슨 우울해.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안의 문제를 보지 않고 우울증은 요럴 거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오게 되는 주변의 반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습관의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자기가 우울해서라거나 뭐 우울감을 뭐 단기간에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깊은 어떤 무기력감과 우울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정말 어떤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어떤 관점들이 바뀌실 거고 그런 어떤 상처를 주는 말들 네가 무슨 우울해 뭐 화낼 일은 있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배가 불렀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 우울증의 증상들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우울증이라는 어떤 고백을 주변에서 들었을 때 그렇게 상처받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게 약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우울증은 아무리 이제 경미한 우울증이라고 해도 조금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약물 처방도 받으시고 그게 이제 연구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본인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를 하나 봤는데 한국 남자들의 가장 많은 평균적인 태도가 옆에 있는 분이 아내이든 애인이든 또는 뭐 여친이든 옆에 있는 분이 힘들어할 때 남자분들이 하는 가장 많은 행동이 의무감에 책임감에 신용은 해요. 신용은 하는데 공감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은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용만 하고 공감을 못한다는 걸 상대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알다 보니까 그것이 또 서운함으로 작동을 하고 그 서운함이 이제 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또 가슴속에 쌓였다가 그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게 되면 감정의 균열로까지 이어지는 그 통계를 보고 있으면 그 모든 원흉은 다 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상대방하고 어떤 교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얘기를 꺼내주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남자분들이 공감을 못할 수밖에 없게 자라오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공감을 원래 못해서 뭐가 모자라서 뭐 정말 뭐 우리 잘 못해요. 뭐,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못합니다. 못된 마음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자는 이래야 된다. 어떤 이제 보여지는 그 자라온 어떤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뭐 이렇게 감정 울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죠.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공감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고 이러면 내 남성성이 뭐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로 많이 살아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공감을 못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고정관념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공감을 못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장 관계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저희가 조금 좀 시각을 바꿔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논리와 이 합당한 이론 뭐 그래서 설득이 되면 공감을 하는데 그거가 아닌 어떤 감정적인 좀 막연한 그런 상태의 교감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신용은 해요.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눈치를 챈다는 게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네. 보이나 보죠? 네, 네. 그러게요. 네. 신용을 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시도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예쁘게 봐주실 수 있지 않나요? 잘 안 그렇죠. 되는 애들이 그래도 시도라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네, 뭔가 그런 상황에서 자라오지 않았는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공감의 시도를 하는 모든 노력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정말 네, 뭐 이렇게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울증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박사님 마무리 주시기 전에 네. 저는 오늘 박사님께서 저들으라고 저거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정아 씨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가라앉아 있고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아유 힘내세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냥 정말 신용만 했거든요.
근데 그 신용이 저분은 이게 그냥 건성으로 던지는 영혼이 빠진 소리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충분히 마음은 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심이 전달이 안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면피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교감 능력이라든가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뭐 그런 전달이 됐어요. 야단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영혼을 담아서 위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됐어요. 네, 박사님 그러면 다행히 오늘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 전달이 됐다고 저 말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주시는 말씀 같은데요. 네. 우선은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그리고 혹시 찾아오는 나쁜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빨리 퇴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네.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게 며칠 견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조심하세요. 네. 그 형준 아저씨 늘 공감 또 공감만 기억하세요 그러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정신 상담 받고 우울증 약 먹는 이런 일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요즘 정신 세계가 특이한 사람들도 전에 비해 많은 듯한데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건강을 케어하고 그 자체도 케어하는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라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 의견 전해주신 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울감이 매일 어느 기간 이상 길게 계속된다면 우울증 가능이 높다는 말 들었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빨리 전문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보태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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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오늘 이제 드린 제 말씀 제가 드린 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방금 지금 댓글 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건강을 케어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하나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내려가시는 길 걱정하셔서 아, 교통 감사합니다. 상황 확인하셨나 봐요. 아, 네. 5번 프레이 내려가는 방향 90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통 원활 이렇게 아이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프리웨이의 소통이 원활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상태까지 미리 확인하셔갖고 박사님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의 공감 능력이 네. 소통 능력에 오히려 정말 네. 네,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따뜻해집니다.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령 가다가 혹시 또 갑자기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 말씀 하나로 내려가시는 길이 그렇게 외롭진 않으시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저런 한마디가 네. 박사님을 미소 짓게 하는구나. 네. 아, 이거 킥이에요, 진짜. 네. 이게 딱 그 느낌 뭔지 알죠? 네. 아, 이런 걸 담아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사실 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 어떡하란 얘기야. 뭐 충분히 신용은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네. 이런 게 킥이구나. 딱 이 느낌이었어요. 구체적인 예로 네. 이렇게. 그래요. 앞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그런 공감 능력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말까지 더듬고 있어 잘 못하니까. 네, 다음 주에 뵙고 알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